네, 정신의 뉴스 브런치 10시 31분입니다. 국제 뉴스를 저희가 하나의 이슈로 좀 깊고 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윤주 배신캐스터 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진짜 요즘에 아주 증오 범죄가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도를 지금 계속 들여다보게 돼요. 네.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특히 증가하면서 여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뭐 남성까지 이제는 가리지 않고 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왜 이것은 다른 인종에 대한 범죄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건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상황 먼저 좀 정리하고 가볼까요? 얘기를.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아시아인을 겨냥한 범죄가 최근에 네. 3월 달에 많았는데요. 16일 날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에 4명이 한인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2일 날 콜로라도에 있는 볼드 한 식료품점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관 포함해서 10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21일 뉴욕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규탄 시위를 하던 30대 아시아계 여성이 2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이 있었고요. 그 뉴욕의 지하철 안에서 한 아시아 남성이 기절할 때까지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또 뉴욕시 대낮에 한복판에서 이번엔 건장한 흑인 남성이 60대 동양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발로 차는 장면이 CCTV에 찍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 지하철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흑인 남성이 아시아 남성을 지하철 한쪽 벽으로 밀치더니 무차별적으로 주먹질을 가하고 결국은 이 아시아 남성이 기절하고 나서야 폭행이 멈췄고요.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심지어 이상한 환호성을 지르는 환호성이요? 네, 그런 것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올려진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있었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 일단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0대 아시아 여성이 흑인 남성으로부터 발길질 당하면 이거는 그 길 앞에 있었던 건물의 CCTV, 1층 CCTV가 이제 길 쪽으로 보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찍힌 장면인데 정말 건장한 흑인 남성이 정말 왜소한 아시아계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데 그 건물 안에 보안요원이 1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리지도 않고 유리문을 쓱 닫는 장면이 CCTV. 심지어 유리문을 닫는. 네, 출입문 닫았습니다. 이게 찍혀 있었던 거죠. 네. 아, 진짜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 이러는 건지. 지금 안 그래도 곳곳에서 지금 항의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잘못되게 시작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뭐 미국의 한 60개 도시에서 주말 동안에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차별,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반아시아 인종차별 테러에 반대한다라는 플래카드 들고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중국인을 악마하는 걸 멈춰달라. 이제는 아시아 전체로 이게 확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대놓고 우한 바이러스, 그렇게 불렀죠. 중국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 미국 언론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아시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영상 등을 통해서 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반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는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뭐 그에 대한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말에 시작돼서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도 진행형이고 물론 백신을 맞긴 합니다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졌던 일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시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는 데 대해서 관련 예산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백악관은 반아시안 폭력 행위 증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등에서 온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포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조치도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에 대한 관련 정책을 검토를 하면서 기존에는 이런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폭력, 편견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아시아인들을 미국 사회가 포용하고 이 사람들 재산을 지켜주고 이제 여러 가지 기회 문제도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아시아계 대표들을 미국 정부가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겠다.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폭행이라든지 성폭력 피해를 본 아시아계 미국인을 돕기 위해서 4,950만 달러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보건 형평성 태스크포스 위원회를 통해서 아시아계에 대한 그런 혐오증에 대처하기 위해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혹시 불평등을 겪었으면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하고요. 소위도 다시 설치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 측에서도 아시아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간의 대응책도 마련하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범죄 자료 검색 웹사이트에서 증오 범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 측에서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증오 범죄 관련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고요. 이제 아시아계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등 이렇게 아시아계 사람들이 쓰는 4개 언어로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봐주고요. 네. 아시아계 미국 사회 공헌을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 도서관도 설립하고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 혐오증 예방을 위해서 연구 기금도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그렇죠. 아니었고, 근데 네. 단지 얼마 전부터 이제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네. 사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하는 운동이 있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또 아시아인을 상대로 흑인이 또 증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를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연방수사국 통계를 보면은요, 2019년 기준 봤었을 때 증오 범죄의 거의 절반 정도가 흑인에 대한 편견. 사실상 이제 숫자로 보자면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게 많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고요. 그리고 약 한 16% 정도가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그러니까 이런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여러 인종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편견. 소수 인종에 대한.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증오 범죄는 4.4%. 이제 2019년 기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다시 통계를 작성한다면 이게 아마 숫자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FBI는 1990년대부터 증오범죄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왔는데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살인, 비폭력, 강제추행, 폭행, 협박, 방화, 재산 파괴, 그리고 뭐 민족주의, 종교, 성적 지향 이런 거에 편견에 따른 범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990년대 제정이 돼서 관련 정보에 따라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법무부는 이 FBI 이외에도 법무통계국에서 국가 범죄 피해 조사를 통해서 증오 범죄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 FBI와 이 법무부가 수집하는 정보에 좀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네. FBI에서 그 수집한 자료를 보면 2019년에 미국 내 증오 범죄가 7,31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한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을 봤었을 때 20만 4,600건의 증오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FBI와 법무부 사이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봤더니 FBI가 하는 것은 좀 축소 보고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법 집행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긴 합니다만 이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서 FBI가 수집하는 것은 훨씬 더 적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더 일단, 많다 실제는. 네, 통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부터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정확한 어떻게 보면 통계 자료 수집을 통해서 사례를 알아야 이제 그다음에 예방이라든가 그러니까요. 다른 걸 준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범죄에 대한 이런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지 일단은 범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이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이 이제 벌어지면서 연방법으로 증오 범죄를 기소를 한 거는 100년이 지나서 1968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증오범죄에 대한 어떤 좀 정확한 개념이 잡힌 건데요. 근데 증오범죄가 점점 증가를 하면서 각 주 정부가 최근에 이걸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을 한 겁니다. 수도 워싱턴과 30개 주는 증오범죄 처벌 법률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범죄 정보 수집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17개 주는 증오범죄 법률이 있기는 한데 범죄 정보 수집을 의무하지 않습니다. 좀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그리고 심지어 세계주는 증오 범죄 법률도 아예 없고요. 증오 범죄 정보 수집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더 심각하네요. 네. 예. 게다가 특정 사건 이후에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게 발생하고 나서 9주 동안 이제 아랍인들, 중동에서 온 사람들 상대로 한 증오 범죄가 700건 폭증했다. 그건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또 국가범죄조사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종교적인 편견에 따른 범죄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0%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봤더니 21%로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이 증오범죄 폭력성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체 증오범죄 84%, 이것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폭력적이었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봤었을 때는 이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9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증오범죄가 벌어졌다고 하면은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건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지금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답답해서 힘들어 괴로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가 또 다른 형태로 아시안들에 대한 증오범죄로. 근데 총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총기 맞습니다. 규제 얘기가 좀 다시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증오 범죄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총기까지 더해지니까 사람들의 목숨이 정말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총기 옹호 주장이 지금은 아무리 거세다고 하더라도 총기 폭력을 멈출 수 없는 만큼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뭐 사람들이 나는 낙태 찬성에 반대, 그리고 뭐 사형제 찬성에 반대 이런 얘기의 차원의 총기 규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보건적인 공중보건 측면에서 총기 규제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접근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23일 날 백악관 연설하면서 공격용 무기 대용량 탄창 금지를 위해서 입법을 상하원 측에 촉구를 했고요. 상원에서는 총기 구매 신원조사 확대 법안도 통과시켜 달라라고 행정부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뭐 국민들의 권리와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그 부분에서 차원에서 이걸 총기 규제에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